컴퓨터의 기록. 네, 했고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요 화면, 진짜 얼굴 나오는 화면을 공유해야 되겠지, 공유.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이제 기초 데이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B반은 사실은 우리가 기초 데이터 설치한 다음에 그 감독관 확인 번호를 집어넣고 들어가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A반은 그걸 직접 해보지 않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두 가지를 해야 되겠지. 어디냐면 가서 볼게. 옮겨야 되겠지. 여기에서 네, 우리 한양여자대학교 어디죠? 가서 여기에서 보면 서비스 중에서 이 클래스 시스템이죠, 여러분. 이 클래스 시스템에다가 내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시험 방식으로 본 4회차 문제를 업로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감독관 확인 번호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어디야? 여기지. 하이오 포텔 시스템으로 왔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클래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치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 클래스 시스템으로 가면 되겠죠? 이 클릭이 안 됐나 봐. 됐죠? 여기에서 보면 저기 지금 A반도 B반도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A반 한번 보면요. 여기에 지금 잠깐만 얘들아. 혹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있나 볼게. 그냥 대기하고 있는 사람 없겠지? 채팅 참가자 한 명밖에 없네. 상관없고. 아이폰님이 수락 입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폰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 자료에 가서 보면 제가 너희들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어야 되거든. 너희들은 옆으로 놓게 그래야지. 이 화면이 지금 공유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at.kicpa.or.kr에 가서 보면 화면이 로그인 화면이에요. 쭉 내려보면 여기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PC에는 요 기본적으로 요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초 데이터를 볼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어디에 우리 클래스 시스템 어디 갔어? 예, 이 클래스 시스템에 가서 보면 강의 자료에 그다음에 두 번째 6번에 보면 기출문제 데이터와 시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도. 이걸 좀 큰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있을게 얘들아. 아이폰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 수락, 공유, 일시 중시 앱, 채팅. 그다음에 됐고 보기. 선동 다른 사람의 주석. 고요 공유해달라고 하면 이 창이 뜨는데 그치? 자, 보자. 또 창이 뜨겠지. 여기 옆으로 옮기고 여기에 지금 그 회차별로 얘들아 요 번호가 있잖아. 그래서 교수님도 사진으로 찍어 놓을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57에 AZ1, 56에 MX1, 55에 HK4, 54에 XC1. 이것은 언제 쓰이는 거냐라고 하면 지금 요 각각의 문제들을 풀 때 들어가는 그 감독관 확인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4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네, 보현이 지금 들었습니다. 54회를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요거 지금 받은 게 있어요. 어디 볼까요, 여러분?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이제 기본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나가지나 보다. 튕겨 나가지나 보다.
됐죠? 요거 받은 걸 압축을 풀어요, 여러분. 압축을 풀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2개만 있겠죠. 문제집 파일하고 요거 2개만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답안지예요. 이 지금 54회를 푼 문제에 대한 답안지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답안지를 보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문제지만 보고 입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지금 4회차만 한 3번씩만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혜원아 잘 보이니? 채팅으로 좀 해줘. 혜원아 화면 잘 보여? 잠깐만 내가 채팅 좀 해볼게. 그래? 잘못됐네. 지금 내 얼굴만 보인대 얘들아. 그러면 내가 지금 화면이 공유가 잘못된 거지? 공유 중지하고요. 공유 중지하고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화면 1이어야 되는데 그치? 공유. 잠깐만 확인할게 제가요. 제대로 보이는지.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다운로드 폴더 보이니 혜연아? 안 보이면 화면을 바꿔야 돼. 안 보여? 지금 요 다운로드 화면이 안 보이고 내 얼굴만 보여 이제? 다운로드 폴더 보여? 혜원아? 오케이 됐어요. 지금 이 다운받으면 이 다운로드 폴더가 보일 거고요.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게 기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얘들아 요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회사 코드 설치했었지. 기초 데이터 설치하고 똑같은 거야. 54회를 풀 기초 데이터를 설치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더블 클릭. 이렇게 설치 중입니다 라고 떠요. 뿅. 예. 그러면 요렇게 떠. 54회 FAT 2급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문제랑 그다음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되어 있나 봐요. 파일 복사 중. 오늘부터 확인하는 건데 확인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내일도 또 이거 동영상 해줄게 얘들아. 1회 한 회차씩 해줄 거고 하루에 내가 해준 것들을 여러 번 들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뜨면 너희들이 아까 외웠던 거 생각나니? 뭐 외웠니? 감독관 확인 번호. 감독관 확인 번호는 요거 보고 쓰면 돼. 54회니까 54회는 XC1 XC1 시작해야 되네. 시작. 이러면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하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같지는 않은데 여기 시험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아 문제. 제가 문제는 내일부터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 이거 프로그램을 여기다 놓고 제가 제 얼굴은 저길로 가져가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여러분. 제 얼굴은 가져갔고요. 안 보인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를 봐야 되겠지, 얘들아. 답안지까지 있는 문제로 볼게. 그러면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문제는 같은 화면에 왼쪽에 놔야 되겠지, 왼쪽에. 얘들아, 따라와라. 예, 이렇게 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요거 덮어버리고, 예, 화면으로 띄우면 되겠죠. 편집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이거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프로그램을 놓고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좀 안 줄여지네. 예, 줄여진다. 됐죠,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여러분.
됐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되겠지, 얘들아. 그럼 문제를 보면 맨 처음에는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 이론 문제는 크게 해서 좀 풀어줄게, 얘들아. 실기 먼저 하자. 이론은 또 해도 되니까. 이론 실기가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럼 실무 수행 능력 평가 지금 보이는데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러는데 보이니? 네, 보이나요? 이렇게 왼쪽에다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뭐를 수정?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회계 메뉴를 눌러도 되고 요거 지금 누르면 그쵸? 전체 메뉴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죠.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전체 메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 얘들아 1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한 번 더 확인할게 얘들아. 혜원아 이거 지금 문제랑 프로그램 잘 보이니? 혜원아, 문제랑 프로그램 잘 보여? 혜원이가 우리의 유일한. 네네네. 알았어. 걱정돼가지고. 그치? 보이거든? 이렇게 되면 1번부터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드림뮤직 맞지, 얘들아? 그리고 지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인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 관련 기초정보는 입력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문제를 푸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수정이에요. 보니까 우리 채원이 왔네. 사업자 등록증에 다른 애들은 안 보여. 걱정하지 마. 우리끼리만 보여. 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으로 갑니다. 눌렀어요? 지금 일단 거래처 등록으로 갑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보기만 하고 나중엔 따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듣고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거래처 소리나라 몇 번이냐면 1014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측 세원아 음소거 기특한데 음소거 해주세요. 채원아 내가 하면 되겠다. 채원이 음소거 됐다. 됐어.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코드가 몇 번이냐면 1014 코드.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찾기 눌러가지고 1014라고 쳐도 돼요. 그러면 찾아가겠죠. 1014 찾아가지 얘들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찾기 기능을 통해서 해도 된다. 소리나라인데요. 대표자 명의 변경되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어떻게 했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리나라의 대표자 명이 김나라였었는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김소리로 바뀌었네요. 김소리. 업태 종목은 뭐예요? 도소매와 악기에 맞지 얘들아? 주소도 맞아요. 그러면 세무서도 여기 거래처 등록에 세무서가 필요 없지. 만약에 얘들아 이메일 주소도 입력하라 그랬잖아.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앞에 화면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추가사항을 누르면 이메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이메일 보니까 소리로 바꿔야 되네. 이걸 나라가 아니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소리로 바꿉니다. 소리.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저장이 되는 형태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까지 여기까지 기본 화면에 대한 것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을 수정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그치? 여기 수행 문제 그 답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답이 있는 거를 꼭 가지고 먼저 푸른 다음에 답을 다 익힌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 보고 답을 갖다가 입력하는 그 속도를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고, 이름 써 있어. 됐고 보자. 그러면 답은 김나라를 김소리로 이메일 나라를 소리로 바꾸는 걸로 하면 여러분 점수를 이제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입력한 걸 가지고 저기 수행 문제를 풀어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안 풀었어요. 수행 문제를 맞았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산으로 입력된 걸 채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너희가 한 거를 가지고 채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 수정하래요.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면 되겠지.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클릭합니다. 네, 클릭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기분 상품 매출부터 보면 되겠지 얘들아. 상품 매출 얼마? 3억. 맞네요. 상품 매출 원가 1억 6천 맞아요. 그런데 혹시나 기초나 매입액이나 기말이 틀릴 수 있으니까 상품 매출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쳐줘. 그러면 이렇게 열리겠지 얘들아. 열리겠지. 네. 또 화면 공유가 안 보인다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아니면 혹시 이렇게 하면 보이니 혜원아? 프로그램이? 왜 자꾸 화면 공유가 풀리지? 볼게요. 아, 잠깐만. 얘들아. 지금 참가자가 이만큼 모였고, 화면 보이게끔 하는 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보이니? 아예 설정을 제가 화면 복제로 해버릴게요. 그러면 화면 복제로 하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디스플레이 확장하지 않고 화면 복제로 할게. 확인. 화면 공유. 똑같으니까 상관없겠지.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됐어. 디스플레이 확장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복제하고 저 변경 설정 유지. 오케이 하고 닫기. 어차피 화면이 같으니까. 혹시 화면 보이니? 혜원아 좀 봐줘봐. 나 얼굴 말고 화면이 보여? 공유 중지. 잠깐만 혜원이가 대답한 거 좀 보자. 왜 이렇게 프로그램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 잘 보여? 미안해.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해주는 게 이렇게 어렵네. 고 지금 이 손익계산서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거 화면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고 그러면 지금 매출액 맞지? 매출원가가 혹시 틀린 게 있나 보려고 엔터를 내가 쳐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초상품 2천만 원 맞니? 그다음에 매입액이 1억 8천, 기말상품 재고액이 4천이야. 이때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리면 여기서는 못 고친다고 했어요. 어디 가서 재무상태표에 상품 계정을 고친다. 재무상태표에 상품 계정으로 고쳐줘야 된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급여가 6천만 원, 복리후생비 1,020만 원, 여비교통비 130, 접대비 450 맞니? 그다음 통신비 123만 원, 수도관열비 285만 원, 세금가공과 370만 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650만 원, 보험료 120만 원, 차량 유지비 250인데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250으로 고치면 되겠죠. 됐나요? 고쳤나요, 여러분? 250으로 고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가 얼마냐면 175만 원, 소모품비, 소모품비 없네. 그러면 없을 때는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소모, 엔터. 소모품비가 입력되죠? 소모품비가 얼마냐면 8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 안 받지. 이자 수익이 120, 이자 비용은 425만 원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맞았나를 보려고 하면 당기순이익을 보면 돼 얘들아. 당기순이익이 4,042만 원이지? 여기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4,042만 원이에요. 맞지? 그러면 올컨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문제 볼까 얘들아?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250으로 소모품비 80만 원 추가 입력하고 당기순이익이 4,042만 원인지를 확인해라 라는 게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맞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문제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기초 문제가 보통은 3개씩 나왔는데 2개밖에 안 나와. 좀 줄어들었죠. 결산도 2개인데 하나만 보통 출제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무슨 원장을 조회해라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무슨 원장을 조회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보면 아, 수업 시간에 한 것보다 훨씬 쉽구나를 알 수 있을 거야. 1번 볼까? 포장 및, 이건 지금 다 거래자료 입력인데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가조를 수행하시오. 어디에 입력하라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일반 전표 입력 계정에 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계정에 가서 여기 지금 몇 월 며칠이야? 7월 15일, 07월 15일 하고 나서 보는 거야. 포장 및 배송 전문 업체인 빠른 퀵 서비스에 판매 상품 배송을 요청하고 당사 부담 배송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전부 지급했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퀵이던, 그쵸? 이런 거는 다 운반비예요. 운반비. 퀵 서비스, 특히 운반비죠. 그러면 운반 엔터. 그럼 운반비가 들어간 게 쭉 나오는데 우리는 몇 번대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 비용은 전부 800번대다. 운반비 골라주고요. 거래처 필요 없어요. 금액은 얼마? 27,000원 하고 나면 일단은 1번 문제를 수행한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입력했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문제만 봤으면 수행과제 풀이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걸 보고 입력하는 게 지금 나을 것 같아서 이걸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2번째 봅시다. 증빙에 의한 건강보험료 영수증이에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고요. 몇 월 며칠? 7월 28일이네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기한일에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16만 7,500원 중 여러분 계산기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16만 7,500원 중 50%는 급여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우리가 원천 징수한 금액이라는 것은 원천 징수할 때 여러분 예수금으로 처리했거든. 예수금이며 라는 뜻이에요. 예수금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히 여기에 있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전표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납부 기한이 8월 11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한 7월 28일이 아니고 납부 기한이 8월 11일이고 통장에서도 지금 8월 10일 날 주는 걸로 되어 있지. 그래서 8월 10일 건강보험료 16만 7,500원. 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통장에서 며칠 날 8월 10일 날 대변에 나간 거 먼저 하고 생각해 보자. 08월 10일 날이요. 대변에요. 보통 예금은 103번이에요. 무슨 은행이에요? 농협은행이에요. 농협. 대변에 금액이 얼마냐면 16만 7,500원이에요. 근데 차변에 내가 처리할 때 반틈은 예수금이고 반틈은 복리후생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16만 7,500원을 16만 7,500원 나누기 2는 83,750원. 그럼 차변에 예수금은 얼마? 83,750원. 나머지 또 차변에 뭐라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거.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83,750원. 그러면 얘들아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국민연금도 50%로 나누어 내거든. 근데 국민연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국민은행, 아니 국민연금 낸 금액 반틈은 예수금 맞아요. 원천징수하니까. 근데 반틈은 복리후생비겠지. 반틈은 복리후생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복리후생비다. 영상 안 줄여진다. 나 조금 보이게 하려고. 보이니 얘들아? 보이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국민연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보통은 국민연금의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쓰게 되어 있다. 아, 국민연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건강보험료가 최근에 나왔는데 건강보험료가 안 나올 확률이 높지. 그럼 국민연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데 요 차변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라고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제 복리를 위한 거다 해서 복리후생비라고 외우면 되고, 아, 국민연금은 세금이네. 그래서 세금과 공과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매하면서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얘들아,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합기라는 거는 팩스기랑 프린터기랑 다 합해져 있는 큰 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복사기 내지는 프린터기를 샀을 때 비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해. 그리고 카드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야. 근데 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을 때 카드로 상품을 샀을 때는 이게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한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럼 어떤 다른 상품 외의 것을 사고 카드로 지급했을 땐 다 미지급금 계정을 쓰면 돼요. 그럼 몇 월 며칠이냐면 지금 8월 22일 8월 22일 엔터. 사변에요. 뭐예요? 비품이에요. 금액만 쓰면 되겠지. 비품 얼마? 250만 원. 저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이라는 거지. 미지급금. 그런데 이때 프린터기를 살 오토오피스라는 회사한테 미지급금이 아니라 나는 카드로 샀기 때문에 국민카드사의 미지급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국민카드사에 250만 원만큼 줘야 된다. 됐죠?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승윤 악기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월 며칠 9월 10일 날 09월 10일 차변해요. 아니 대변 먼저 해. 상품 매출이니까. 매출인 거 먼저 쓰고 차변에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 돈을 받았으면 돈이라고 먼저 쓰면 되겠지. 그래서 대변 차변 순서 상관없다. 상품 매출이에요. 엔터 치고 상품 매출. 됐죠? 금액은 얼마? 상품 매출 금액이 얼마 더냐? 네,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됐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나는 외상 매출금은 108번이라고 외웠어요. 받으러 오면 110번이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8번의 다음 번호인 109번이에요, 여러분. 109번, 109번. 그래서 거래처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승윤 악기라고 했어요. 거래처가 승윤 악기다라고 하고 얼마? 200만 원. 이죠. 그래서 대변 차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옆에 승윤 악기까지 써야지 9번은 맞습니다. 5번 한번 볼까요? 통장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요. 여기 먼저 쳐다보지 말고 얘들아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 먼저 봐봐. 신한카드 8월 사용분 결제 대금이 국민은행 고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아까 너희들 뭐라고 본 게 있냐면 미지급금하고 카드사를 걸어놨어요. 지금 미지급금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는 8월분 사용료가 197만 6천 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9월 25일 날 9월 25일 날 09월 25일 됐죠? 차변에 미지급금 와야 되죠. 아니면 대변에 먼저 써. 내 보통예금에서 무슨 계정이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에서 얼마 나갔냐면 카드 대금인 1976 빵빵빵. 그리고 차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거지.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카드는 신한카드겠지. 1976 빵빵빵. 1976 빵빵빵. 됐니 얘들아?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는 약속 후 엄수치 거래예요. 전에 우리가 어음 배웠을 때 맨 처음에 이거 했었는데 내가 수연 플롯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음으로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 9월 26일 분계를 먼저 해요. 그쵸?
내 받을 외상 매출금을 뭘로 받았어요? 어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차변에 받을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 거래처 반드시 써야겠죠. 수연 플롯. 금액 얼마? 500만 원. 대변에는요. 내 외상 매출금 108번이 나갔어요. 어디 거? 수연 플롯 거. 코드만 써도 입력되죠, 여러분? 500만 원. 까지 하면 일반 전표까지가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금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받으러옴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F3 보관이고요. 어음의 종류 바꿔줘야 되겠죠. 어음의 종류는 뭐다? 전자어음이에요. 전자어음은 맨 밑에 보면 1번은 약속, 2번은 상장업체 약속, 3번은 당자, 4번은 가게, 5번은 기타, 6번이 전자기 때문에 어음의 종류를 6번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야지 얘들아 어음 번호가 입력이 되는 거야. 어음 번호가. 어음 번호는 004. 이게 국민은행이란 뜻, 국민은행이라는 은행 코드가 004예요. 그 다음에 2022, 2022, 그치? 2022. 그 다음에 0926, 0926. 그 다음에 1234, 56789. 어음 번호 다 맞았지, 얘들아.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발행일은 자동으로 왔는데요. 만기일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 만기일은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만기일이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급기일이라고 써 있어요. 지급기일. 그럼 여기에다가 지급기일이라고 쓰면 되겠지. 만기일에다가 지급기일 얼마? 2022년 12월 26일. 지급은행은 무슨 은행이야? 국민은행인데 여기 쳐지지 않아요. 쳐지지 않으면 F2를 눌러보세요. 미 DB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국민은행 무슨 지점? 서대문 지점. 끝.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꽤 길지. 어음장을 입력하는 것도.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상세하게 어떻게 입력하는지 나와 있고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하나 또 있습니다. 85 정도. 그치?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 끝나가 얘들아.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회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을 구입하고 거래처 직원들의 도시락 뭐예요? 접대비죠. 접대비. 그 다음에 도시락을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며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대금은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통장에 나간 걸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몇 월 며칠 네, 여기 밑에 거 보고 할게요. 10월 15일 날 10월 15일 15일 됐죠? 그 다음에 차변에 출금하면 안 돼요. 접대비 요. 그 다음에 거래처 필요 없죠? 금액은 얼마? 11만 원. 그리고 나의 대변에는요. 내 보통예금 통장 103번 외우세요. 103번 외우세요. 무슨 은행이에요? 무슨 은행?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보통 11만 원. 그죠? 이거 출금 이렇게 하게 되면 틀려버린다. 8번 볼게요. 다인 피아노와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용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해 보는데 여기 만약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으면 연결해서 이걸 갖다가 복제 확대하지 말고 복제로 하면 저쪽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 여러분 시험으로 이걸 해볼 때 보자.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 계약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금 얼마를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상품 매출 계약만 했는데 돈을 줬어요. 미리 받은 돈이죠. 그럼 일단 10월 28일 차변에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네요. 103 보통예금 무슨 은행인지 써줘야 되지 얘들아. 그래야지 통장별로 관리가 되겠지.
탑에는 얼마 들어왔냐면 60만 원 들어왔어요. 무엇이라고 부르리까? 얘는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즉 계약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어느 거래처인지 다인피아노. 그렇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수금은 뭐를 반드시 한다? 거래처를. 보통 예금도 거래처를. 더 입력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웬만한 건 다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표 수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이게 이론도 10개밖에 없어요. 이론 10개고요. 괜찮지? 그다음 실기가 나오는데 실기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 이론이 10개고 실기에서 전표 분계 8개, 그다음 전표 수정 문제 2개. 2개 맞죠? 2개 맞아. 그래서 이게 입력 자료를 수정하는 건지 아니면 빼먹은 자료인지를 얘가 알려줘요. 입력 자료를 수정하는 건지 아니면 빼먹은 자료인지를 알려줘가지고 보면 찬미 악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거래 자료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계약금을 줬다.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준 거잖아 얘들아. 주었을 때는 계약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선급금이라고 해. 선급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급금. 근데 지금 9월 12일 날 봤더니 9월 12일을 먼저 조회해야 되겠지. 9월 12일. 차변이 선급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들아. 선급금이라고 하면 되겠지. 선급금. 네, 맞습니다. 차분하게 여러분이 선급금 42만 원, 찬미 악기, 보통예금, 농협은행 보통 42만 원 하면 정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 입력 자료를 누락했다는 거예요. 입력 자료를 누락했다. 그래서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를 신협은행 보통예금으로 납입한 거래가 입력이 누락되었다. 거래 내역 확인 후 추가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할 것. 되게 특이한 게 나온 거죠. 자동차 보험료를요 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메모장으로 써줄까? 메모장이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볼까 얘들아? 데이터 변경 없네. 메모장 하나 찾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요거 나왔을 때 좀 알려주려고요. 파워포인트 하나. 텍스트 쳐볼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용하고 자산점. 자동차 보험료 비용은 보험료 자산 처리했다라고 하면 선급 비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 자동차 보험료 말고 또 이게 뭐가 있었냐면 소모품비. 소모품 구입 시 처리 방법이 2개죠. 예, 자산 처리하는 경우는 아까 요거는 이렇게 비용 처리 보험료고요. 선급 비용은 자산 처리 선급 비용. 소모품 구입 시에 자산 처리해라 라고 하면 자산 처리 소모품 비용 처리해라 그러면 소모품비 이해되죠? 예, 자동차.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썼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10월 26일 날 10월하고도 입력자료 누력이구나. 10월 26일 날
금괴를 입력해야 되겠죠. 차변에 뭐다? 선급 비용이다. 금액이 얼마냐면 네, 82만 원이에요. 됐죠? 그럼 대변에는요. 차변에 선급 비용이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에요. 보통 예금 거래처가 신협 82만 원. 있나요? 선급 비용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계 입력 누락까지 2개까지 추가하셨어요. 이제는 결산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수행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결산이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합격을 더 많이 한다라는 소리가 이론이 10개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도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좀 더 수월하죠. 보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25만 원을 계상하다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고 아까 미수 수익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미수 수익.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동 및 자동 결산 자체는 수동 결산을 할 때에는 12월 31일자로 여기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차변에 미수 수익. 얼마냐면 25만 원. 됐죠? 대변에는 뭐다? 차변에 미수 수익이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발생시켜줘야 되겠죠? 이자 수익. 15만 원. 이건 일반 전표에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기말상품 재고액 넣는 거래요. 야, 기말상품 재고액 넣는 건 여러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서 보면 어디에 가서 여기에 메뉴에서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뭐 감가상각비도 설정하고 대손충당금도 설정하고 하려고 하니까 손익계산서 형식의 화면으로 띄워요. 그리고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면 돼요. 얼마라고? 5,400만 원이라고.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만 돼요. 전표 추가를 해야 돼. 다 했어요, 여러분. 전표 추가까지 하고 나면 손익계산서를 보고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손익계산서를 보잖아, 얘들아. 여기에 보자. 손익계산서 먼저 봅니다. 뭐부터 본다고 계산한 다음에 손익계산서부터 보는데 12월로 보셔요. 봤죠, 여러분? 문제없이 지금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능 모음에 전표 추가라는 게 있어요. 손익전표를 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아까 결산전표, 결산 입력에서 전표 추가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기능 모음에서 추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조회까지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실무에 대한 거는 62점만큼은 요게 문제인 거예요. 62점. 그다음에 10문제. 앞에 거가 이제 10문제였었고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30문제, 30문제. 볼게요. 평가 문제인데요.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조회해요. 거래처별 기본사항과 추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몬 이게 지금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러면 문제를 고쳤던 것들이 답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 보면 뭐 레몬트 이앵글 레몬트 이앵글의 대표자는 최수정이다. 레몬트 이앵글을 찾아봐. 그래서 한번 찾기 해가지고 레몬트 이 여기 나오지. 대표자는 최수정 맞죠?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눌러보면 수진 빌 36524이다. 맞죠? 그 다음에 소리나라는 아까 소리나라의 담당자 이메일이 나라가 아니라 뭐로 고쳤어요? 소리로 고쳤었어요. 찾아보면 되죠, 여러분. 아까 찾기 뭘 찾아요? 소리나라.
됐죠? 아까 오타 쳤다 얘들아. 소크가 아니고 소리였지, 소리. 소리. 이렇게 나는 잘 친 줄 알았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소리 골뱅이 1365 이사였어. 소리라고 치는데 얘가 소크라고 입력되지? 소리. 이래야만 수정이 되겠죠. 이거 쓰고 나서 옆에 가서 엔터를 쳐야지만 이게 수정이 되는 구조네요. 소리이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죠. 대표자는 김소리이다. 소리나라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소리 골뱅이 빌365 이사이다 해서 4번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누가 물어봤어요. 저거 고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답만 맞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평가 문제를 푼 걸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행여 이쪽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객관식이라면 여러분 하나라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자. 원래는 평가 문제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란 말이 안 나왔는데 너무 너희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이걸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지금 1번, 11번 맞았고 12번에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에 가야 되겠지 얘들아.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보니까 12월 말로 외상 매출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외상 매출. 거래처별 외상 매출 잔액을 보라는 거야. 12월 31일이라면 엔터 치면 돼요. 모든 그 계정의 거래를 조회하는 계정 조회 조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혹여 아니면 여기를 고치면 되겠지 얘들아. 계정 과목이 뭐냐면 뭐였더라. 외상 매출금잖아. 외상 매출금은 108번. 엔터. 처음부터 거래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건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 이다 악기 605만 원 맞니? 이다 악기 이디 악기 605만 원. 오른 것은 이제 틀리지 얘들아? 1358만 원이에요. 수연 플룻 잔액 얼마? 500만 원이에요. 근데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발디 피아노 보시면 비발디 피아노의 잔액은 550만 원입니다. 비발디 피아노도 틀리죠. 그러면 승윤 악기가 맞는지를 찾아보면 승윤 악기 500만 원 맞았죠,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는 거래처 원장을 또 조회하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 지금 계속 여러분 여기에 있죠. 거래처 원장에서 여러분들이 조회할 게 뭐냐면 거래처별 12월 말로 카드사별 미지급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카드사별로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전체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봐야 되는 계정이 뭐다? 미지급금 잔액, 미지급금. 눌러서 미지급금. 그럼 카드사별로 보면 되겠지 얘들아. 카드사별로 보면 국민카드사가 1976 틀렸네요. 신한카드가 200만 원 맞았네요. BC카드는 빵원 맞네요. 삼성카드는 6543200 틀린 것은 1976이라고 했던 국민카드가 틀립니다. 그렇죠? 국민카드가 틀리겠죠? 1976 1번이 답입니다. 14번 보면요.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래요. 전체 메뉴로 갑니다. 예적금 현황에 갑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로 예적금 현황을 갖다가 12월 말로 엔터 그러면 끝날이라고 했어요. 12월 31일 통장별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민은행은 3,587만 원. 틀리지? 그래서 안 맞아요. 농협은행은 5,540 어쩌고인데 5,531만 1,000원이니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신협은행 180만 원. 신협은행은 189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표기됐죠. 맞지 않아요. 맞는 거는 신한은행 189만 원. 189만 원만 맞아요. 신한은행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2022년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 조회하래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잖아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하고요. 여기서 각각의 계정을 보면 되겠죠. 급여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모품비는 아까 40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운반비는 68만 4천 원 맞니? 아니에요. 운반비는 71만 1천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운반비예요. 접대비가 1,700인지 보면 되지. 접대비는 1714450.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530만 원. 광고 선전비는 530만 원. 맞죠? 틀린 거는 뭐만? 여기에 지금 운반비만 틀리는 걸로. 그 다음에 16번 1월계표를 조회하래요. 메뉴에서 조회하라는 걸 조회하면 돼 얘들아. 1월계표 조회합니다. 거기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 발행한 판매 관리비 중 발생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에 코드를 입력하세요. 그래요. 이 기간이 8월 1일부터 08월 31일까지 보면 되겠어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볼까 얘들아? 판매 관리비와 관리비를 보니까 총액이 50198 빵빵빵이에요. 그런데 얘가 보라는 게 뭐냐면 8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뭐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그쵸? 발생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는 그러면 발생 과목은 뭐가 제일 크냐면요. 복리후생비가 커요. 아까 복리후생비는 811번 여러분이 아니까 바로 써도 되고요. 모르면 눌러서요. 계정 코드를 보면 돼요. 계정 코드 복리후생비 811번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811이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고 17번은 일일자금 명세의 격리일보를 조회하래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얘들아. 격리일보 어디 있어요? 일일자금 명세 격리일보 클릭해요. 여기서 보라는 게 뭐가 있냐면 7월 15일 당일 현금 잔액은 얼마이냐? 7월 15일 07월 15일 현금 잔액 봅니다. 여기 보면 현금의 전일 잔액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당일 현금 잔액은 35488-110 35488-110 하면 맞죠 여러분? 17번까지 잘 풀었어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 계정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뭘 조회해?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라는 또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봐. 몇 월 며칠 합계잔액 시산표를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말로 보는 거니까 12월 31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당좌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는 현금부터 어디 가지급금까지가 속합니다. 잔액이 가장 적은 계정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작을까요? 예. 지금 당좌 자산 중에서 미수수익이 가장 적네요. 그렇죠? 미수수익 코드를 알아보려면 더블 클릭. 그럼 미수수익은 116번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116번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해서요. 2022년에 도래하는 바드러움의 보유 금액은 얼마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간다? 여기에 바드러움 현황에 갑니다. 바드러움 현황에 가서 뭘 보라고요? 2022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그쵸? 일별, 월별로 하시고요. 월별로 해도 돼요. 월별로 해서 만기일, 거래일, 발행일. 이거는 기준이 뭐죠? 봅시다. 가장 적은 금액 도래하는 만기일이 2022년 만기일이 2022년에 그러면 2022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엔터 쓰다 보면 지금 보면 만기 남아있는 게 보관된 어음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6천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그래서 얘가 지금 물어본 게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해서 바드러움 보유 금액은 이라고 해서 전부 더한 6,900만 원이겠죠. 6,900이라고 쓰면 정답. 단기에 상품 매출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려잖아요. 여러분 그럼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세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하면 네, 계정 과목이 지금 뭐다?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상품 매출 계정을 보라는 거야. 상품 매출. 그래도 되고 얘들아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돼.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 여기서 찾으면 되지. 그치 얘들아? 상품 매출 어디 있을까요? 요 밑에 있네요. 상품 매출 계정 중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은이라고 되어 있고 현저하게 적은 게 뭐야? 9월이고요. 200만 원이에요. 9월이고 200만 원. 그러면 상품 매출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을 찾는 거기 때문에 9월이라고 하면 되겠지. 9월이라고 하면 돼. 9월. 9월이다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1번 중에서는 단기 전표 중 선택 입금 전표의 건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계장을 조회해서요. 단기에 분계장을 조회해 봅니다. 전체 분계장 단기의 전표 중이잖아 얘들아. 그럼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단기에 발생한 것 중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입금 전표 단기 전표 중 선택이 입금 전표의 건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입금 전표 건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입금 전표 건수는 이걸로 볼 수 있겠지 얘들아. 입금 하나 입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찾아야 되네 계속. 어떻게 얘들아. 그걸까지 찾았고 단기의 전표 중 이 입금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걸 구분별로 되나 보자. 구분별로 되네. 총계정 원장 중에서 입금으로 되어 있는 녀석 한 번 더 누르면 접을 되겠지. 입금 먼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몇 건인가 볼까요? 입금 전표가 어디 있을까요? 입금 전표 여기 있네. 이거부터 세면 되겠네 얘들아. 몇 건인지 입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세, 서른두 개. 32개인데 나는 선택 이 입금 전표는 총계정원장에서 분계장을 조회해야 돼. 지금 분계장 여러분 조회하고 있는 거죠? 분계장을 조회해 가지고요. 그 다음 입금 전표만 보자. 전표에서 안 그러면 입금 전표만 일반 전표만 볼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일반 전표에서 입금 전표는. 분계장에는요 여러분 이 전표별로 입금 전표만 출금 전표만 대체 전표만을 볼 수 있어요. 입금 전표라고 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건수 16건이라고 써 있죠. 됐죠? 뭐라고요? 여기에서 전표 중에서 입금 전표의 건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요거를 입금 전표만 보고 만약에 문제가 출금 전표라고 하면 출금 전표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건수도 여기 합해서 349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셀 필요 없어요. 교수님처럼 16건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단기에 발생한 손익계산서 보험료 금액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손익계산서 여러분 조회하셨었죠? 거기에 보험료 계정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게 지금 다 단기에 발생한 거지 얘들아. 단기에 발생한 것이 총 얼마다? 8046 빵빵빵. 그래서
지금 보면 보험료 금액은 8046 빵빵빵이다 라고 받고,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은 얼마이냐? 손익계산서 봅시다. 손익계산서 받고요. 손익계산서에 뭐는 영업의 수익 금액이 얼마니?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848만 원입니다. 848만 원. 23번까지 맞았고요. 24번 보니까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얼마이냐? 올라가 봅시다. 상품 매출 원가 얼마? 154, 215 빵빵빵. 154, 215 빵빵빵. 그 다음에 26번 볼까요? 26번. 전기에 비해 단기의 차량 유지비 발생액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손익계산서에 다 나와 있네. 여기서 다 손익계산서니까.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차량 유지비 250이었는데 지금 250이니까 494,200원. 차량액 494,200원만큼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래요. 이제 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문제예요. 손익계산서를 전부 조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하나 입력하고 나서 닫아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재무상태표 조회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요. 재무상태표 여기 있어요. 라고 했고,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여러분 선급금 잔액은 얼마이냐? 선급금 잔액은 192만 원이에요. 맞지 얘들아? 유형자산의 계정 중 잔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는 유형자산. 예, 유형자산이 지금 보면 어디서부터 투자자산, 유형자산, 뭐 차량 운반구, 비품, 건물 중인 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계정 과목이 바뀐 건 없죠. 그래서 보면 선급금 받고 유형자산 중 가장 큰 계정 과목에 코드를 입력해라. 유형자산에 차량 운반구, 비품, 검설 중인 자산, 즉 유형자산 중에서는 뭐가 제일 커요? 비품 계정이 제일 크다. 그러면 비품 계정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품 계정 더블 클릭하겠지. 코드 몇 번인지 알려고 하면 비품 계정은 212번이다 라고 알았어요. 닫고. 비품 계정은 212번이다. 그래서 27번까지 했고요. 28번은 12월 말 예수금 잔액은 얼마이냐? 예수금 잔액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의 잔액으로 봐도 상관없죠. 예수금 잔액은 없습니다. 예수금 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금 12월 말 현재 예수금 잔액은 찾아봐야지. 있다잖아. 예수금은요. 내가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부채에 있어요. 부채에 예수금 여기 있죠. 부채 1310만 2380원이 예수금 계정이에요. 예수금 계정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12월 말 선수금 잔액은 이라고 돼요. 선수금은 3680 빵빵빵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예수금 선수금 됐고요. 12월 말 재무상태표와 자본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여러분 보시는데요. 재무상태표 됐죠? 지금 잠깐 졸았어. 너무 졸려서. 선수금 잔액 받고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금액을 보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계정. 자본금이 얼마예요? 520, 566, 170 이렇게 맞으면 단기순위까지 여러분 완벽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험 문제를 뒤로 하고 62점이에요. 62점. 회계정보 분석이 8점이기 때문에 합해서 70점인 거예요.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전기말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이라는 거예요.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그러면 전기분으로 봐야 되고 재무상태표로 봐야 되지 얘들아. 이걸로 보면 되겠지. 과목별로 안 보고 여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당좌자산하고 유동부채만 보면 돼. 그럼 당좌자산은 얼마냐면요. 이게 전기로 하는 건 얘들아. 전기말 당좌 비율.
그래서 당좌 자산은 당좌자산 걔는 요거겠죠. 요거 674312755예요. 를 유동부채 뭐로 이거를 계산기에서 안 들어가네. 674312750 됐죠? 이거에다가 그거를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됐죠? 지금 보면 674312750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무슨 금액이요? 여러분이 아까 찾았잖아. 뭐 당좌자산 금액이 있어요. 유동부채는요 얼마인지 볼까요? 유동부채는 294, 246, 580 밖에 안 돼요. 유동부채는 여기서 비유동부채까지가 아니라 유동부채잖아요. 유동부채. 그러니까 유동부채 합계는 나누기 274, 246, 586 274, 246, 580 결과값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 라인 삭제, 라인 삭제. 네, 는 됐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부채는 아까 지금 자본은 얼마야? 자본금은 324700 빵빵빵. 왜 작년 거로 해? 지금 우리는 회계정보 분석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재무상태표 조회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회계정보를 조회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전기발 당좌 비율, 전기말, 그쵸? 전기발 부채 비율, 이렇게 전기 거를 물어본 거예요. 전기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다. 부채 총계는 얼마냐면 319, 246, 181, 600, 000. 그쵸? 요게 부채 총액이에요. 부채 총액을 자본 총계로 나누는 거예요. 자본 총계. 자본 총계는 부채 총계는 181, 6빵빵 00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본 총계는 얼마냐면 324, 7빵빵 000. 324, 7빵빵 000. 324, 7빵빵 000 곱하기 100. 당좌 비율이라고 해요.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 혜연이 졸리겠다. 당좌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라고 했고, 전기말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고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말 부채 비율은 얼마이냐? 부채를 자본 총계로 나누면 부채 아까 계산한 금액 있었죠? 181을 324로 나누면 55%. 55% 이렇게 쓰면 되겠지. 55%.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혜연이도 애썼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 문제들 아까 중간에 문제 푸는 것만 어렵지 뒤에는 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는 번호를 고르면 되고 중간은 내용이든 뭐 표든지 간에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평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전산으로 입력한 거를 평가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고요. 공유 중지. 네, 혜원이하고 저밖에 없네요. 혜원아 반가워.
열심히 하고 내일 또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종료를 하면 얘가 저장이 될 거예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기다.